최근에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이 쓴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10배의 법칙. 굉장히 익숙한 얘기죠. 우리가 OKR의 목표를 잡을 때도 조금 더 나은 거 이런 게 아니라 10배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x better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도 결국은 큰 목표를 잡아야 그만큼 힘든 거에 대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그만큼 대단한 액션들이 따라올 거다. 큰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평범하게 행동해서는 평범한 것밖에 이룰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인상적인 프레임이 4가지 부류로 사람들의 행동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퇴행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계속 못한 행동을 하는 거죠. 뭐 마약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 지금 상태보다 퇴행하는 걸로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죠. 강물에 떠 있는데 상류로 헤엄치지 않으면은 그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류로 떠밀려 갈 거거든요. 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내가 가만히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는 얘기는 뒤로 역행하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적당히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냥 적당히 요거 안 들을 만큼 적당히 이게 꽤 괜찮은 상태일 수도 있지만요. 4가지 케이스 중에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거고요. 발전에 대한 욕망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위험한 이유는 평소에는 괜찮대요. 그냥 월급 받으면서 그럭저럭 살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경제위기 상황이 오거나 어떤 특수한 재난 상황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10배의 법칙에 대한 큰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걸맞는 행동력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이 사람은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나는 월급 루팡을 하면서 살래? 그럭저럭 편하게 살래?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고 싶거나 월급 루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삶이나 10배의 법칙으로 목표에 뛰어들어서 미친 듯이 노력하는 삶이 내가 가지는 스트레스나 고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을 안 하고 막 숨어서 사는 거예요. 상사의 어떤 잔소리나 이런 거를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 사는 겁니다. 잔소리를 들었을 때의 스트레스,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 매일매일 하는 그 노력들이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삶과 사실 별 노력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찌들어 사는 삶보다는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요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테넥스 베러의 10배의 법칙의 삶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좀 인상 깊었던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를 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비난받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럭저럭 맞춰서 사는 삶, 원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밤을 새서 밤샘 작업을 해도 하고, 원래 문서화가 100페이지짜리 문서화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00페이지 문서를 작성하고 효율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둥근 바퀴가 훨씬 더 잘 굴러감에도 불구하고 네모 바퀴가 원래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둥근 바퀴로 교체하는 걸 하기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네모 바퀴를 억지로 굴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인 거죠. 왜 비난받고 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냐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을 가장 빠르게 적으로 돌리고 싶다면 뭐 변화를 요구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 기본적으로 변화, 변경 뭐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럭저럭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비난받을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혁명이든 아니면 혁신적인 거든 회사 내에서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지금 쓰는 이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새로운 툴을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던진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심지어 열심히 10배로 열심히 살면요, 그걸 보고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비교당할 거거든요. 나는 일을 이렇게 대충 건성건성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10배를 고민해서 10배의 결과물을 가져온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깎아내려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비난할 겁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저렇게 하면 더 복잡해지는데,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등등의 이유로 비난을 하기 시작할 거란 거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평범하게 살기 위한 평범한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특별한 삶을 살면서 특별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면, 비난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너무 평범하게 살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1, 2, 3번 부류로 사는 것도 사실 개인의 선택이지만요. 노력이 딱히 더 들고 덜 들고 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10배의 목표를 가지고 그만큼의 행동력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애덤 그랜트가 쓴 책 중에 오리지널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변화를 하려면은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항체작용 같은 그런 공격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끈기와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들어오면 바이러스 취급을 받겠지만 조금 더 그 조직에 녹아들면서 그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친밀도를 높이고 익숙함을 보여주었을 때 그 시점에서 내가 일으키는 작은 변화들은 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변화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속도와 내가 이 조직에 젖어 들어가는 속도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변화의 속도만 빠르면은 이 조직에서 내팽개쳐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고 조직에 익숙하게 흡수가 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개선의 시도를 할 수가 없겠죠. 때때로 보면은 내가 변화의 의지가 굉장히 높은 분들, 이거는 의욕이 넘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회사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방어적으로 하거나 또는 수동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그런 변화는 난 하고 싶지 않아 보이거나 또는 의사결정자가 우리는 아직까지 뭐 그런 거 안 될 것 같은데 변화하자라고 해놓고도 액션이 없거나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 변화의지만 강하고 속도에 대한 밸런스가 없이는 내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속도의 밸런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조직 내에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란 건 공식 조건이 승진일 수도 있겠고요. 내가 이 사람들과 섞여들면서 나의 영향력을 어떻게 크게 가져갈 수 있는지, 내 리더십이 먹히게 할 수 있으면 뭘 내가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